그런가 하면 정치권 얘기 나온 김에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대변인 역할을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. 그러자 여당에서는 무늬만 탈당이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. 언론 창구 역할 해달라. 김의겸 의원은 또 수락을 했습니다. 무늬만 탈당 입증됐다. 현역 의원과 원팀 이루는 속내가 뭐냐? 라는 얘기. 급기야 뭐 송영길 전 대표 부탁 맞냐? 당 지도부가 배려해 준 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. 그러자 송 전 대표로부터 전화받았다. 개인적 친분을 한 부탁, 불필요한 오해 사고 있어서 혼자 힘으로 하겠다라고 취소를 했습니다. 전주혜 의원님, 기자들 사이에서도 김의겸 의원이 대변인 한다고 해서 갸웃했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래서 좀 후문으로는 너무 이제 김의겸 의원이 대변인을 맡으면 더 안 좋다. 송영길. 왜냐면은 뭐 어느 말을 믿어주겠습니까? 지금 뭐 청담동 가짜 뭐 술자리 의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지금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지금 거짓 발언하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송 전 대표가 그럼 좀 미안한데 좀 없던 걸로 하자 뭐 이런 후문까지 있을 정도예요. 그래서 저는 그걸 제안한 송영길 전 대표나 그걸 또 받아들이는 것도 더 이상하지 않나요? 어떻게 탈당한 분에 대해서 무슨 대변인입니까? 이게 무소속인데요. 그래서 그런 걸 받아들인 김의겸 의원도 저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. 모양새가 좀 어색하죠. 얼마 전까지 김의겸 의원이 또 당의 또 대변인 역할을 했었었는데. 그러니까 이제 이심송심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.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대변인을 얼마까지 했던 사람이 또 탈당한 민주당도 아니고 탈당한 이재명 그 송영길 전 대표의 대변인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심송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좀 이거는 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좀 민주당의 상황이 저는 좀 정상적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. 그 가운데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. 한동훈 장관이 뭔가 더 알고 있는 것 같다. 그러면서 이정근 노트에 뭐가 적혀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들어보시죠. 이게 대통령께도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. 뭔가 적어도 시점은 기획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플리바겐의 의심도 있고 뭐 등등 해서 제 경험칙상 보면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고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단언하듯이 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는 것은 뭘 알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. 지금 녹취록 3만 개 그거보다도 저는 아주 일부 언론이 보도했는데 이정근 노트가 사실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박상현 변호사님,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거 말고 뭐가 더 있을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혹은 의견을 내비친 겁니다. 네네. 녹취보다도 이정근 노트가 무섭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네. 이정근 노트의 존재와 내용을 두고는 논란이 많은데 보도 내용에 비춰보면 존재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. 녹음 파일로 인해서 이 사안이 크게 불거진 상황이지만 이 녹음 파일은 결국 이정근 전 부총장이 직접 자신이 개입한 사건에 한정돼 있겠죠. 그렇지만 이정근 노트가 존재한다면 당 전반에 걸쳐서 부당한 금품 거래 관계, 자신이 알고 있는 당 전반의 비위행위가 망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그 양이 상당하겠죠. 그 질이 어떤지는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신빙성 정도는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노트나 메모가 존재한다고 곧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유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양 자체가 상당히 방대할 것이고 이 노트가 입수된 이상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안 할 수 없습니다. 그렇다면 그 노트에 지목된 대상자는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동안 열심히 싸워나가는 무죄를 항변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당력, 개인적인 역량이 소모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